자, 오늘 주제는 뭐 가벼울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당사자들한테는 되게 좀 심각할 수도 있고 저도 뭐 예전에 고민을 안 해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집이랑 차가 없으면 결혼을 못할까? 라는 고민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4살에 공기업에 다니고 있고요. 축하드립니다. 연봉은 5천. 현재 모은 돈은 2억 3천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모았는데 34살에 연봉이 5천인데 2억 3천을 모으려면은 지금 취업도 일찍 했지만 취업하자마자 돈을 거의 다 모아가지고 한 8년 정도 열심히 모은 게 아닌가 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투자를 하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보증금 1,000에 월세 50짜리 서울 단칸방에 살면서 투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건실하신 분이죠. 여기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거는 서울시장이 현재 기회를 주고 있지만 사실상 2억 초중반 정도의 자금으로는 4급지 정도만 투자가 가능한 상황이고 전세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나 소득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서 리스크 대비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부동산 공부를 하긴 하셨는데 조금 좀 걱정이 되네요. 뭐 저는 이렇게 급지를 나누는 거에 대해서는 좀 별로 좋다고 생각 안 하는데 특히 이제 뭐 상급지, 하급지라는 거는 개념으로는 이제 설명할 수 있어요. 추상적인 개념. 근데 이렇게 4급지라는 건 뭐야? 1, 2, 3이 있다는 거잖아. 그럼 그 1, 2, 3을 어떻게 구분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잘 모르겠어요. 자, 문제는 제가 결혼을 해야 될 나이인데 이제 본론이죠. 아직 혼자다 보니까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자꾸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열심히 돈을 모았죠. 거기다가 아마 소비를 많이 안 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거기다가 또 일찍 취업을 하셨겠죠? 그러니까 일찍 취업해가지고 열심히 돈을 모으고 저축을 많이 하는 경우에 저도 그랬지만 소위 말하는 현타가 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살면 뭔가 재미도 없어. 인생에 재미도 없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자친구나 뭐 이렇게 해서 뭔가 인생의 미래가 차근차근 보이면은 좀 나을 수도 있는데 뭔가 이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모아서 뭘 하려고 하는 거지? 약간 그 방황하게 되는 그 시즌이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신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이 맞는 여성분이 주변에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30대 중반 남자가 집도 단칸방에 살고 1,000에 50짜리 서울 단칸방이니까 아무래도 뭐 빌라나 아주 작은 그런 집이겠죠. 자동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호감을 가지고 다가왔다가 상황을 듣고 멀어지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이니까. 지금 당장 투자를 하기도 어렵고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생활 수준과 자동차 정도는 사야 되나라는 고민이 듭니다. 이 옆에서 계속 부추기거든요. 야, 좀 차도 사고 집도 좀 옮기고 해야지 여자친구도 생기지. 너 그래가지고는 안 생긴다. 아마 답은 지금처럼 살면서 모아가고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답이라는 답글이 달릴 것 같지만 시기가 중요한 만큼 이렇게 살다가 결혼 시기를 놓쳐버릴까봐 고민입니다. 이게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사연인데 사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저축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저축하는 거는 티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티가 안 나기 때문에 무언가 티를 좀 내고 싶은 마음이 들죠. 투자에 성공하면 차 바꾸고 싶고 뭔가 좀 내가 돈을 벌면 집을 사고 싶고 하는 게 물론 이게 투자 목적으로도 있지만 내가 좀 잘 됐다 나 성공했어라는 걸 남한테 좀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그 본연의 마음에 있습니다. 이 차 집에 돈을 써야 될까에 대한 고민은 사실 결혼을 준비하는 남자들은 많이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 이 여자들이 요거를 좋아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특히 남자친구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이거 사야 되는데 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이런 두 가지 조언을 듣습니다. 차랑 집이 안 좋아서 그래. 형, 저 왜 여자친구 안 생길까요? 영식아, 넌 다 좋은데. 너 차 있냐? 아니요. 너 집 어디야? 저기 도봉구에 있는 빌라인데. 너 그런데 어떻게 생기냐? 하는 그 형이 있어요. 요 형 부류가 한 부류 있고 그다음에 한 부류는 요겁니다. 그런 여자 만날 필요 없어. 의미 없어. 그런 거 이해 못 해주면 안 만나도 돼. 너 괜찮아. 너 할 수 있어. 라면서 막 응원해줘. 근데 소개는 안 해줘. 이런 두 부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번 보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30대 중반에 집도 단칸방에 살며 자동차도 없으니 이거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답이라는 답글이 달릴 거라는 것도 알고 계세요. 정답입니다. 이해를 해주는 사람을 만나세요가 정답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만나나요가 모르니까 이제 이런 질문들을 올리시는 거거든요. 저는 이 좋은 사람의 정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나랑 같은 길을 가려는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인생을 이렇게 살고 싶은데 같이 가고 싶다. 나는 그 길 너무 좋다. 나도 그렇게 같이 할게. 아니 하다 보면 고생도 할 텐데 괜찮아. 나도 고생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사실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사람이겠죠. 근데 이 사람의 유형을 굳이 4개로 쪼개본다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려는 길을 이해도 못해. 근데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아. 이런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이 1번이 거의 반이 넘어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해를 못하긴 해요. 네가 말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내가 너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볼게 라는 분이 소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이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에요. 뭐냐면 이해도 해줘요. 와, 너가 생각하는 거 너무 괜찮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우리 같이 해보자 라고 하면서 같이 노력하고 시도까지 하려는 사람이 정말 극소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가 말하는 거 정말 괜찮다. 그리고 네가 가는 길 되게 좋은 것 같아. 근데 내가 그렇게 할 능력은 없을 것 같아서 나는 그냥 서포트를 조금 하거나 아니면 내가 방해는 하지 않을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들 이 3번을 찾으려고 하고 이 3번이랑 결혼을 하고 3번과 연애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많지가 않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건 이겁니다. 뭐냐면 내가 가려는 길을 정확하게 이해를 시켰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결혼하기 전에 소개팅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 소개팅을 할 때 실수했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가려고 하는 어떤 그 인생의 길 있지 않습니까? 저는 결혼하기 전에도 집이 많았었어요. 27살, 8살부터 투자를 했으니까 집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은 막 학을 떼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고 그리고 있는 거 다 팔아라. 왜 그런 걸 하냐. 그리고 막 대출 많고 뭐 전세 많고 하니까 그런 거 하다가 큰일 난다 하면서 뭐 초면에 걱정해 주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저는 그게 되게 저랑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내가 정말 정확하게 설명을 했을까? 라는 것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이 분이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뭐 그냥 저의 그냥 상상인데 상황을 듣고 멀어지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을 설명했더니 호감을 가지고 왔다가 갑자기 멀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4살에 공기업 다니고요. 연봉이 5천이고 모은 돈이 2억 3천이야. 이걸 설명했는데 마음에 안 들었다? 쉽지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거를 뭔가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뭐 어디 사세요? 그럼 뭐 어디 산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뭐 그럼 혹시 뭐 왜 거기 사세요 하면은 저 뭐 돈 아끼려고요. 그러세요? 혹시 뭐 그러면 뭐 차나 뭐 어떻게 뭐 이런 거 있나요? 하면은 저 차 없습니다. 왜요? 돈 아끼려고요. 이렇게 설명했을 수도 있어. 이러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돼요. 내가 이렇게 설명을 잘 해가지고 내가 가는 길 어떤 그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저는 뭐 차가 필요 없어가지고 저는 뭐 집이 작아도 괜찮은데요? 이렇게 설명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소개팅을 막 자주 하고 많이 하는데 어느 순간 뭐 이런 멘트를 쳐. 뭐냐면 저는 저의 돈이나 능력보다 진짜 사랑을 해줄 사람을 찾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쓸데없는 생각이고요. 영화와 현실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영화에나 있는 일이지 대부분은요. 내가 돈이 있거나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든 잘 설명을 해야 돼. 그런 거를 해도 될까 말까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반대로 바꿔놓으시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어떤 분이 여자분이 있어요. 근데 이 여자분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쳐볼게요. 저는 제 모든 거를 사랑해 줄 수 있는 남자를 찾기 위해 가지고 소개팅에서 만나자마자 엄청 못되게 굴었습니다. 정말 비매너로 행동했죠. 그래도 저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요라고 말하면은 이게 뭔 소리야 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든 성격이든 이런 것들도 다 나의 조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뭔가 뭐 숨긴다든지 굳이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렇게 취사 선택하시는 순간 잘못된 정보 전달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뭐 소개팅이든 뭐 결혼이든 저는 뭐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 이거예요. 역지사지입니다. 이 사람의 관계는 사실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다 됩니다. 무슨 말이냐? 네가 나를 왜 만나야 되는지 알려줄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말을 술술 할 수 있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말이 턱 막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게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정확한 정보와 이해를 시켜줘야 된다는 게 나도 지금 결혼 상대를 찾는 30대 중반인 남자죠. 그러면 상대도 아마 결혼을 할 생각이 있는 나이대 분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분도 나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대안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비교를 해가지고 결국에 둘이 가장 최적의 상태인 사람들끼리 만나고 싶은 건데 이거를 뭔가 좀 영화처럼 뭐 어떤 뭐 운명의 사랑처럼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정보를 다르게 주면 안 된다. 꼭 명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아직 결혼을 안 했다. 미혼이신 분이 좋은 결혼 생활을 꿈꾸고 좋은 사람과 좀 좋은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이 말 한마디만 바꾸면 됩니다. 뭐냐? 주변에 좋은 사람이 없네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는 괜찮은데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별로예요 라는 그 말을 뉘앙스를 밑바닥에 깔거든요. 근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말을 바꾸세요. 제가 왜 좋은 사람이냐면요 라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한번 말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부족한 게
게 많구나. 내가 지금 해야 될 게 되게 많구나라는 거를 바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뭐 굳이 평가하는 요소가 뭐 다양하겠지만 뭐 나눠 본다면 뭐 외모, 성격, 뭐 경제력, 가치관 뭐 이 정도로 나눌 수 있겠죠. 근데 이거에 어떤 비중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 낮거나 높거나 뭐 이럴 수는 있지만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나눌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분은 연봉이나 뭐 모아놓은 돈을 보거나 직업을 봤을 때 경제적으로 뭐 문제가 있는 분은 전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 경제력이나 어찌 보면 이 가치관 같은 게 이 사연자분의 그 장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점이라는 거를 충분한 어필을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내가 돈을 아끼고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뭐 1000에 50에 뭐 조그만 집에서 살면서 투자 공부를 하려고 열심히 돈도 모으고 실제로 주말에는 뭐 투자 공부도 하고 계시고 뭐 임장도 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거를 왜 하는지, 그러니까 이유와 어떤 방향성과 목적을 제시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소개팅에 나가가지고 첫 만나면 뭐 이런 얘기를 해요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너무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호감이 있다 하면은 이런 얘기도 이제 가볍게 꺼내는 것도 괜찮다. 이 생각보다 사람들은요, 이 비전이라는 게 있는 사람과 비전이 없는 사람을 되게 좀 다르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둘 다 아무것도 없어. 지금 가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어떤 사람이 좀 비전이 있어 보이고 뭔가 포텐셜이 좀 느껴진다? 그러면 이 사람을 좀 믿고 가볼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 대다수의 분들은 이제 돈을 조금 벌고 하면은 특히 남자분들은 이제 차를 삽니다. 차를 사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은 좋은 집을 우선 구해요. 좋은 집을 구해가지고 좀 괜찮은 집에서 차를 끌고 다니면서 사는 삶, 이런 삶을 살면서 좀 좋은 여자를 만나야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이게 좋은 길이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 길이 나는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죠. 저도 예전에 이런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 좋은 사람 만나기가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풀이 엄청 작아져요. 보통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풀이 넓거든. 가장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그 길을 안 가고 싶어. 그럼 당연히 풀이 작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3번을 꿈꾸지만 사실 풀이 너무 작아.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옆으로 조금 벌려야 돼. 약간 좀 풀을 좀 넓혀야 됩니다. 3번 같은 분을 만나면 너무 좋겠지만 내가 나이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은 이미 유부녀, 유부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못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떡하냐? 2번도 괜찮습니다. 2번도 괜찮아. 너가 가려는 그 비전을 내가 잘 이해는 못하는데 내가 이해하려고 한번 노력해볼게. 왜냐면 이해가 되면 갑자기 3번으로 바뀌기도 하거든요. 시간이 지나서 3번이 바뀔 수도 있어. 근데 차라리 2번이 괜찮을 수도 있는데 4번을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4번은 좀 결혼을 해가지고 오래 지나면은 내가 왜 결혼했지? 라고 하면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 너가 하는 거 맞아. 그 길 맞아. 근데 같이는 못한다. 그러니까 돈 열심히 뭐 저축하고 뭐 이런 거 맞지. 근데 나는 좀 쓸게. 이런 분들이 많아요. 공감하고 동의하고 다 해주는데 도와주진 않아. 그러면은 2번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3번을 만나시면 가장 좋고요. 이 세상에는 서로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냥 각자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팅이나 뭐 만남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만나다 보면은 안 맞는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에 만나는 빈도를 높여야 되는 거지 한 번에 무슨 저격총처럼 딱 만나가지고 이 사람하고 내가 정말 갑자기 막 한눈에 막 눈에서 불이 튀어가지고 결혼해야지 뭐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됩니다. 최대한 많이 만나보고 많이 헤어지고 해야지만 찾을 수 있는 게 배우자다. 거기다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내가 가려는 길이 있죠. 근데 이 길을 내 주변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유유상종인데 내가 만나고 싶은 그 사람들은 내 길을 이해해주는 사람들 주변에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은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가는 길을 잘 이해를 못해. 그러면은 내가 그런 사람들을 만날 가능성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집이랑 회사를 막 왕복하고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자고 출근하고 주말엔 집에서 쉬고 막 이러는데 뭐 운명적인 사랑을 막 기다리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될 일을 지금 바란다고 해서 뭔가 일어나지는 않는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외모, 성격, 경제력, 가치관 이게 이제 어찌 보면 크게 네 가지 요소라고 치면은 이 중에서 가장 1순위를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뭐 가치관이 제일 중요하다. 아니다. 나는 뭐 경제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만약에 1순위를 정하시면은 그 1순위가 해결되는 집단을 찾는 게 가장 먼저예요. 그래서 이 경제력이 만약에 난 제일 중요하다. 그럼 경제력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집단을 찾아서 거기 가서 성격, 외모, 가치관이 좋은 사람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나는 가치관이 되게 중요해. 나는 뭐 투자가 중요해. 이런 분들은 투자 가치관이 맞는 어떤 집단을 찾아 들어가서 거기서 경제력, 성격, 외모를 찾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부동산 투자 되게 좋아.
좋아하고 난 부동산 투자하는 게 재밌어. 뭐 이런 사람이 자전거 동호회를 갑자기 가. 그래가지고 다들 자전거 타는데 여기 가서 나는 부동산 얘기하면은 이상한 사람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만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주변에 관심이 비슷한 사람들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는 뭐 부동산 좋아하고 하는데 뭐 주변 사람들은 안 좋아해요 라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반대로 역설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이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본인이 최근 한 달, 세 달 동안 노력한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없어요. 대부분 노력을 안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만날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는데 될 일이 없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결혼하기 힘든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 문장을 바꿈으로써 주어와 이제 목적어를 바꿈으로써 바뀐다고 생각하는데 이 남 탓하지 말고 내 탓을 하는 순간 결혼하기가 좀 더 쉬워지고요. 내 탓을 안 하고 남 탓을 하기 시작하면은 결혼하기가 극도로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주변에 좋은 사람이 없어요라고 말하지 마시고 제가 왜 좋은 사람인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부족한 부분이 바로 떠오릅니다. 이상적 배우자의 모습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다들 뭐 이상형이기 때문에 이런 거 꿈꿀 수 있지 않나요?라고 말씀들을 하시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만약에 이 진짜 이상형이 내 눈앞에 나타난다고 하면 그 사람이 날 좋아해 줄까를 한번 따져봐야 돼요. 이런 이상적인 남편, 이런 이상적인 아내를 원할 수 있죠. 원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정말 나한테 내 눈앞에 나타났어. 그러면은 이 사람이 왜 나를 만나야 되지? 라고 역지사지로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만날 이유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바랄 수는 있지만 이게 내가 너무 높을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좀 낮출 필요도 있어. 1cm 빼라고 이거. 연소득 좀 빼고. 그래서 이 사연자 사연으로 돌아가 보면 자꾸 어느 정도의 생활 수준과 자동차 정도는 사야 되나라는 고민도 듭니다. 근데 이게 당연합니다. 당연하지만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니고 해결책도 아니고 차 사서 뭐 바뀌는 것도 없어요. 차 사면 소개팅이 더 잘 들어올 수는 있거든요. 잠깐. 근데 그렇다고 그 사람과 뭐 잘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결혼 자체가 목적이시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저는 그냥 결혼해야 돼요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싶은 거지 나랑 맞지 않는데도 그냥 결혼하겠다라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 찾기가 목적이라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찾아야 되지? 라고 생각을 다시 한번 곰곰이 해보시고 그 다음에 노력도 많이 하셔야 된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나도 좋은 사람을 만난다고 제가 항상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날 알아봐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주변에 또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난 또 소개해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우선 나부터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자. 항상 역지사지로 물어보세요. 내가 왜 좋은 사람이냐면요 라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보려고 하면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